피부톤이 완전 탁해지는데 100% 사실입니다. 미리 먹으면 안 되나요? 20대 초반인데 저도 대머리고 약 먹는 대머리거든요. 한랭 두드러기 왜 생기는지요? 그냥 두드러기의 원인을 알려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쌤 지금 방금 자다가 일어나셨대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죠? 저녁 먹고 이제 8시까지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운동장에 가 있죠. 지금 헬스클럽 가 있는데 제가 일요일도 운동을 못 했어요. 왜요? 하도 오염이 심해서 그 상태에서 운동하느니 차라리 그냥 저기 자동차 배기가스에 코 박고 운동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맞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가만히 앉아 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뱃살 더 나오셨어요. 뱃살 아니요, 없는데? 그 월요일도 안 했어요. 월요일은 진료 보느라고 피곤했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 월요일 어제지 그래서 않아요? 오늘 이제 운동을 하려고 오후에 딱 미세먼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이라고 해서 그래서 헉 하신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한숨 자고. 예, 쌤을 기다린 분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죠? 오늘 오셔야죠. 근데 은근히 쌤 건강 염려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 염려증 정도가 아니라 심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나쁜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오늘 한쌤 기다린 분 너무 많으셨고요. 자, 오늘 우리 유나포추님이 꼭 대답해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뭐였어요? 질문이 어디 있죠? 9살 된 아드님인데 네. 코에 블랙헤드가. 정확하게 블랙헤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보셔야 되고요. 만일에 이 친구가 9살인데 블랙헤드 생겼다 그러면 아마 어릴 때 그 신생아 여드름도 좀 앓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신생아 여드름요? 신생아 때 여드름 나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여드름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머머머. 특히 엄마 쪽에 여드름이 많은 애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여드름 달고 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9살이면 아마 그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이 친구는 뭐 다른 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크레오신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 처방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2번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꼭 코 블랙헤드는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9살 된 아이여도 크레오신 발라도 된다는 발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죠? 걱정하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네. 병원에서 크레오신 용액 처방받아서 하루에 2번 하루에 아침 2번 저녁 발라주면 세수한 다음에 스킨처럼 네. 그죠? 네. 네네. 잠 못 자면 피부톤이 완전 탁해지는데 100%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8년 초에 나온 논문인데 45만 명 정도 되는 미국과 영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개 의과대학, 미국과 영국의 4개 의과대학에서 6년 반 동안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자고 아침에 6시 전후로 일어나는 분, 보통 사람이죠. 그와 반대로 12시 넘어서 자는 올빼미형 인간, 잠자는 수면 시간은 다 똑같아요. 절대 수면 양은 똑같은데 올빼미형과 아침형 인간으로 나눠가지고 6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6년 반 사이에 사망률이 15%가 더 높았어요. 올빼미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잤는데도 15% 사망률이 높고요. 정신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200% 높았어요. 당뇨병 발병률이 30%, 위장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25%, 이런 식 심장질환 발병할 확률이 한 30%,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모든 질환들이 다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늦게 자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여드름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 생기고 피부톤 진해지고 색깔이 칙칙해지고 그래서 잠을 늦게 자는 것, 더군다나 잠을 늦게 자면서 선잠을 자고 깊이 못 자면 엄청나게 건강에 해로워요. 저 지난 주말에 남편하고 어디 갔다 왔는데 더 얼굴 시커매진 것 같아요. 얼굴에 기름도 흐르고. 저기 원형 탈모가 잘 생기는데 피부과적인 문제인가요? 영양 결핍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도둑놈 잡고 강도 잡고 나쁜 놈 잡는 나쁜 놈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경찰이 착한 놈을 잡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잡아서 막 때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모근을 공격하면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면 원형 탈모. 내 피부를 공격하면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피부 질환이 생겨요. SLE, 루푸스라는 병도 그런 병이고요. 요즘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내 몸이 내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원형 탈모가 반복되면 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좀 편하고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돌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원형 탈모 생기면 빨리 치료는 간단해요. 피부과 가서 주사를 맞아도 되고 약을 발라도 되고 치료는 굉장히 쉬운데 네, 제법 자꾸 잘 돌아오죠. 재발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미리 먹으면 안 되나요? 20대 초반인데 저기 프로페시아에서 얘기인데 정확한 의학 명칭은 안드로제닉 알로페치아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성형 유전형 탈모. 그냥 순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머리입니다. 사람들 대머리라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대머리고 약 먹는 대머리거든요. 예, 약을 먹으면 다 되는데 20대 초반인데 먹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촌,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대머리니까 이분이 대머리일 가능성은 50%예요. 왜냐면 엄마를 닮았으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다 지금 친가잖아요. 친가 쪽 닮았을 확률 50%, 외가 쪽 닮았을 50%니까 미리 약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미리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사하기 쉬워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뒷머리하고 윗머리하고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로 모근 부위를 잡아서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보시면 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뒷머리는 굵은데 윗머리가 가늘면 그게 대머리 시작이에요. 쌤도 대머리시잖아요. 저 대머리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약 먹는 대머리예요. 그나마 약을 먹으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지 약 안 먹었으면 다 빠지고 없어요. 선생님 그 약 제가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되는데 20대잖아요. 그러면 설사 아빠 쪽을 닮아서 대머리가 된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바르는 약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미녹시딜 제제나 로게인 같은 제품들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위를 비교해서 위가 명백하게 손가락으로 가늘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남자는 하루에 2번, 여자는 하루에 한 번씩 바르고 지내면 한 10년 정도는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30대 중반쯤 돼서 대머리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약 먹어도 늦지는 않다는 거죠. 눈 밑에 필러라면 효과가 있을까요? 눈 밑에 필러 같은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피하 지방 말고 눈 밑 바로 아래쪽에다가 하이알루로닉산 같은 걸 얇게 놔주면 한 달 정도 괜찮아지고 또 반복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신부에 잘못 찌르다가 깊은 곳에 찌르다가 혈관에 만일에 잘못해서 흘러 들어가면 안구에서 시신경에 그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눈의 4분의 1 쪽이 시야가 없어져요. 안구는 신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안구 신경은 대개 내 이 둘째 손가락 굵기랑 비슷해요. 엄청나게 굵어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컴퓨터 정보 처리량이 많으면 케이블이 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굵은 신경은 보통은 신경 하나에 혈관 한 줄이 영양을 공급을 해요. 1대1로 가요. 근데 시신경은 너무 굵기 때문에 신경이 4가닥이 들어가요. 그래서 눈 주위에 필러를 잘못 맞다가 그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하나가 탁가닥 막히면 동그란 거에 4분의 1의 시야가 사라져버려요. 무섭다, 그죠? 그래서 눈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필러를 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그거고요. 꼭 눈 밑에 뭘 필러를 해서라도 좀 좋아지게 했다 그러면 아주 얕게. 그래서 정맥으로 들어가지 않게. ят게 해놓으면 정말 한 달 정도 가기 가면 전에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급적이면 눈 주위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립종 어떻게 치료하나? 이게 여러분들 비립종이 감별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노랗게 좁쌀 사이즈면 비립종이 거의 맞는데 드물게 여드름이 말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눈 밑에 살색으로 좀 크게 생긴 건 항관종이에요.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감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사마귀도 비립종과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립종은 치료가 간단해요. 그건 레이저 확 쏴서 그냥 싹 빼면 빠져요. 흉도 안 남고 거의 별 문제가 없는데 항관종이나 사마귀는 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레이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일단은 비립종인지 항관종인지 그다음에 평평 사막인지 감별 먼저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켈로이드 체질인데 쌍수나 눈밑 처짐 수술 흉터가 표시날까요? 거의 안 생깁니다. 켈로이드가 재밌는 게 아주 심한 경우는 여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켈로이드가 생기는 게 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여기? 요 사이에 잘 생겨요. 여기는 위는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피부과에서 30년 동안에 쌍꺼풀에 켈로이드 생긴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건 안심해도 되는 근데 여기 아래쪽은 굉장히 잘 생기니까 요거 쭉 연기라면 어디까지 가죠? 귀. 그래서 귀 뚫은 사람한테는 무지개 많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서 아래쪽, 그 다음에 브레이저 라인 위쪽에는 상처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지젖은 번지나요? 29살에 목에 우르르 생겼는데 그랬어요. 번지는 게 아니고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데
사람에 따라서 접히는 부위에 빨리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지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없애버리면 돼요. 없앤다 그래서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뭐 보기 흉하면 레이저로 탁탁탁 지져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루성인데 두피에 염증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비듬도 생기고 뾰루지도 나고 피도 나고. 오늘 그러면 내가 지성 피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 피부 타입은 일단 여기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부에서 그 피부의 미세구조 중에 털 옆에 붙어 있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샘이 있어요. 그 기름샘이 털 하나에 피지선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털 하나에 피지선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 선생님, 제가 온몸에 털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피지선이 무지 많겠네요. 사람들마다 모근의 개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그 모근에서 털이 길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덜 자라는 사람이 있지 다 비슷해. 100만 개 정도 있어요. 여기부터 발끝까지. 그래요? 다만 있잖아요. 그게 굵은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뿐이지 그 털의 개수는 다 비슷해요. 일단 100만 개의 모근이 있다. 여기에 10만 개가 있고 나머지 몸에 90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여기 두경부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털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에 털?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바닥에는 기름이 안 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신다. 우리 피부라는 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기관이 있고 없고 다 진화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피지가 많은 거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피지선은 있는데 그 피지선의 활성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피지선의 활성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지선의 분포는 주로 여기 윗부분에만 몰려 있어요. 팔다리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얼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지선의 분포도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긴 건조하구나. 그래서 팔다리는 누구나 다 건조한 거예요. 제가 여기 기름은 쫙 껴도 여기는 기름이 껴도 팔다리는 바짝 말라 있어요. 건조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피부가 지성이다, 중성이다, 건성이다 나누는 기준은 여기 기준으로 윗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피지선에서 기능 활성도가 높은 사람은 지성 피부. 여기서 피지선은 있는데 기능을 안 하고 공장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동을 안 하고. 그러면 건성 피부. 그런 사람들 피부 특징이 뭐냐면 모공이 작고 머리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감아도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피지가 안 나온 사람이. 아침에 감아도 저녁 때 되면 머리에서 냄새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해주냐?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 중성, 지성에 맞게끔 내가 피부 관리를 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건성의 경우는 보습만 신경 써주면 되죠. 근데 우리 별별밤밤님이 그 대신에 주름이 많이 생긴대요. 빨리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그 깨끗하고 좋은 피부를 오래 관리할 수 있죠. 거죠. 안 그러고 그냥 나는 피부 좋아 그러고 그냥 방심하고 살면 한 40대 되면 자글자글 잡티 이런 게 확 생기죠. 문제는 지성 피부예요. 피지가 많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 때 여드름 잘 생겨요.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지루성 피부염 생겨요. 그다음에 이거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면 나이 들면 딸기코가 돼요. 모공.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는 또 여드름 생기면서 모공이 넓어져요. 이 4가지가 다 유전적 피부 때문에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한테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잘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원인은 다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이라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자는 거예요. 10시, 11시부터 7시간 내 8시간은 푹 자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져요. 면역력과 연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지가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껴도 피부염이 안 생기는 거는 면역력이 정상일 때 그래요. 근데 늦게 자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면 면역력이 깨지면서 습진이 확 생기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생기면 비듬의 형태로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막 긁으면 진물도 나고 얼굴은 각질의 형태로 나타나요. 당기고. 심한 경우는 가슴이나 등까지도 생겨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 악화되면서 당기니까 예전 같으면 이 뭐가 모자라 했는데 지루성이어서 당기는 거죠. 그래서 남편만 멀리 내쫓고 혼자 편하게 지내면 싹 좋아져요. 홍익걸 씨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분에게 생기는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 일찍 자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병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왜냐면 꼭 먹지는 않아도 바르는 약만 잘 발라줘도 한 일주일이면 좋아지니까 바르면 돼요. 두피에 스테로이드
좋은 거 연고는 많아요. 예. 뭐 물약이니까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더모베이트 이런 거? 더모베이트, 에스파손 뭐 이런 것들 많아요. 다 바르는데. 그다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좀 더 근본적으로 피지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로아큐탄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얼굴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약을 계속- 먹으면 모든 피지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피지선이 억눌러지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피지선을 여드름 치료에 준해서 1년에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조절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아, 똑같네요. 그죠? 네,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래도 안 되면 피지 억제하는 약을 먹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아큐탄.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자주 재발된다면. 예. 로아큐탄은 간독성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 복용해도 되나요? 자, 모든 약은 용량 비례입니다. 술 한 잔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간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먹었냐면 하루에 3알 내지 5알을 먹였어요. 엄청 많이 먹었구나. 3개 내지 5개를 매일매일 먹이니 한 달 이상 먹게 되면 이제 SGOT-PT 아까 얘기했던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 2달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 쭉 올라가고 그런 부작용 사례들이 쭉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약을 좀 잘 조절해서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뭐겠어요? 용량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 용량을 저용량으로 네네. 써보면서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먹으라고 환자한테 권하는 거고 실제로 여드름이 피지가 줄줄 흐르는 많은 그런 피지 많은 여드름에는 로아큐탄을 쓰지만 그냥 늦게 자고 피곤해 생기는 염증성 여드름 로아큐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간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 건강한 사람은 이거 먹어서 간이 나빠질 정도로까지 약을 많이만 먹지 않으면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1년에 연간 100개는 절대 넘기지 마라. 그 범위 이내로 먹어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는 제 임상 경험에서는 없었으니 대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갖고 1년을 잘 유지하는 정도로 써보자 라는 게 권하는 양이고 그래도 간에 문제가 있거나 B형 간염을 앓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을 안 먹는 게 좋죠. 이런 정도로 간 독성이 심한 유별나게 다른 약에 비해서 간 독성이 심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피지 낭정 일반 동네 피부과는 산부인과 제거 못하나요? 이거 수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이런 거는 대학병원에 가면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가보면 여러 개 늘어놓은 음식점 별맛 없어요. 칼국수 하나 하는 집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반복하는 사람들,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비유도 잘하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런 거는 대학병원급에 가면 기본적으로 레전트가 외래에서 딱 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하루 날 잡아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엉덩이 부분에 살이 없어 뼈가 나온 부분이 까맣게 변했어요. 네, 맞아요. 추천해줄 약 반질 연고 쓰시면 제일 좋아요. 반질 연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유레아 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레아라는 게 뭐냐면 각질을 제거하고 각질을 제거하면서도 또 보습 효과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바르면 좋고요. 일단 이런 분들은 좀 두터운 옷을 입어야 돼요. 팬티 같은 경우에도. 공부한다고 오랫동안 의자에 계속 앉아 있거나. 방석 깔아야죠. 그죠. 방석 꼭 깔아야죠. 유리아 크림. 한랭 두드러기 왜 생기는지요? 몰라요. 그냥 두드러기의 원인을 알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생기면 내가 두드러기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게 맞춰서 약을 그냥 적당량 먹으면 돼요. 예방법 한랭 두드러기는 찬데 안 나가면 돼요. 추운데 안 나가면 이제 저게 찬데 나갔다 더운데 들어올 때 생겨요. 찬데 나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그때 확 두드러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온차가 너무 많은데 노출되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법이고 되게 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를 제가 갖고 사는데 운동하고 땀 식으면 나는 두드러기거든요. 선생님 2시간 참죠? 나는 2시간 그냥 참고 지나가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그때 먹고. 와, 선생님 사실 요즘 저희 비욘디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건 정말 혹시 선생님 MC는 MC인가 보다 이게 다 보이나 봐요. 나는 질문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몇 명이 들어오고 뭐 어디 하는 걸 다 보시나 봐요. 저는 보고 반응도 보고 누가 안타깝게 질문을 하시는지 다 보고 선생님 표정도 살피고 선생님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까지 다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심기가 어떠신지 모시고 오셨더니 심기가 좋구나 이런 것까지 다 살피는 거죠. 유능한 MC죠. 마지막 질문. 함 선생님의 일탈은 무엇인가요? 일탈이요? 늘 부르셔서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땅콩 갖다 줘. 오징어 없나? 이러면서 맞죠? 그때가 제일 편한 일탈인데 그 오래 하고 있으면 제가 불룩하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선생님 결혼 잘하신 줄 아세요. 자, 오늘 사실은 정말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함 선생님이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답변 주셨거든요.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함 선생님과 하는 첫 방송이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선생님, 재밌게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쌤. 예. 저하고 찌찌뽕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